잃어버린 영광, 한국을 배운 나라들 시리즈. 문명 발상지였던 나라가 현대 경제는 한국에게서 답을 찾다. 그리스 편 시작하겠습니다. 문명의 발상지. 그리스가 대한민국을 보며 다시 태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 수천 년 동안 문명을 가르쳐온 나라가 오늘날 한 나라를 찾아가 다시 배운다면 믿으시겠어요? 과거의 영광만으론 살 수 없다는 걸 깨달은 한 국가가 바다를 건너 한국을 찾아왔습니다. 단순히 기술을 배우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위기 앞에서 어떻게 다시 움직일 수 있는지, 그 방식과 용기를 배우기 위해서였죠. 오늘 이야기는 문명의 위기를 다시 설계한 나라, 그리스, 그리고 그 곁에서 조용히 손을 내민 대한민국의 이야기를 지금부터 함께 들어보시죠. 저는 니코스 파파안드레우, 그리스 아테네에서 3대째 해운업을 이어온 집안의 후계자입니다. 저희 가문은 언제나 자부심이 컸습니다. 세계를 움직인 문명, 민주주의, 철학, 수학, 예술. 이 모든 것의 뿌리가 우리 조상들로부터 나왔다는 사실이 자긍심이었죠. 하지만 그 자부심이 어느 순간 무너졌습니다. 2010년, 그리스는 국가 부도를 맞았습니다. 은행 앞에 줄 선 사람들, 밤새 마트를 돌며 사재기하는 가족들, 급여를 받지 못한 해운회사 직원들의 눈빛. 아무도 문명의 발상지 운운하지 않았습니다. 저희 회사도 그때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운영 자금이 끊기고 해외 선주들과의 계약이 파기되었죠. 기름 한 방울 넣지 못한 채 정박해 있는 선박들을 볼 때마다 가슴 깊이 내려앉는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그날 아침 아버지와 함께 항구를 바라보며 섰을 때 아버지는 말없이 담배만 피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죠. 니코스, 이젠 우리가 다른 걸 배워야 할 때인 것 같구나. 며칠 후 그리스 조선산업협회 테오도라 회장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한국에 가보게. 우리가 답을 찾으려면 그곳을 봐야 해. 한국? 당시 제게 한국은 K-팝, 스마트폰 정도로만 알려진 나라였습니다. 조선 기술이라면 일본이나 독일을 먼저 떠올렸겠죠. 하지만 그리스보다 빠르게 해운을 회복한 나라가 바로 한국이라는 설명에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이틀 뒤 테오도라 회장은 제게 비행기 티켓을 건넸습니다. 이번 출장은 단순한 견학이 아니니 산업을 보는 눈을 갖고 돌아오게. 출발 당일 저는 공항에서 아버지와 짧은 포옹을 나눴습니다. 아버지, 뭐 한 가지라도 배우고 오겠습니다. 다시 그리스의 배가 바다를 달릴 수 있도록요. 부산 김해공항에 도착하자마자 김 부장이라는 조선협력사 담당자가 우리를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대표님, 기술위원님,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울산까지는 차로 1시간 반 정도 걸립니다. 중요한 일정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차에 올라 고속도로를 달리는 동안 창밖으로 보이는 산업도시 울산의 풍경은 제가 상상하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회색빛 공장과 거대한 굴뚝들 사이로 바다와 자연이 어우러져 있었고 그 중심에는 조선소가 있었습니다. 도착하자마자 보안 절차를 거치고 우리는 거대한 조선소 단지로 들어갔습니다. 그 풍경은 말 그대로 충격이었습니다. 도크마다 거대한 선체가 조립되고 있었고 수천 명의 작업자가 정확한 흐름 속에서 움직이고 있었죠. 한편에서는 거대한 블록이 크레인에 매달려 이동하고 다른 쪽에서는 탑재된 부품을 조율하고 있었습니다. 이곳은 LNG 운반선 도크입니다. 25만 입방미터를 싣는 초대형 선박이죠. 이 상무가 조용히 설명했습니다. 전 공정은 디지털화돼 있고 모든 진행 상황은 실시간으로 중앙 시스템과 연동됩니다. 현장에 깔린 긴장감은 위기감이 아니라 집중력이었습니다. 노크 벽면에는 공정률과 작업 현황이 LED로 표시되고 작업자의 헬멧에는 센서가 부착되어 위험 상황 발생 시 자동으로 경고가 울리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 시스템을 만들기까지 얼마나 걸렸습니까? 제가 묻자 이 상무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몇십 년이죠. IMF 이후 우리가 살려면 바뀌어야 했습니다. 점심시간
사내 식당에서 김 부장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한국이 빠르게 회복할 수 있었던 건 기술 때문이 아니라 산업을 바라보는 시야와 방식 때문입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스는 늘 유산과 전통을 이야기했지만 여긴 위기를 버티는 방식을 말하고 있었죠. 실제로 그것은 현장에서 생생하게 구현되고 있었고요. 우리 측 기술위원이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우린 기술을 보러 왔다고 생각했지만 지금 보는 건 그걸 가능하게 만든 시스템 그 자체인데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설비나 설계도를 보러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생존하는 나라가 가진 방식 그 자체를 배우러 온 것이었습니다. 견학 이틀째 울산 시내에서 아침을 맞이한 저는 전날의 충격이 아직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일정은 계속됐습니다. 이날은 조선업 외의 연계 산업 현장을 돌아보는 날이었죠. 첫 번째 방문지는 항만물류센터였습니다. 조선소에서 완성된 선박이 인도되는 바로 그 항만이죠. 하지만 이곳은 단순한 배 출항지가 아니었습니다. 김 부장은 말했습니다. 이 항만은 자동화 비율이 90% 이상입니다. 크레인, 컨테이너 적재, 출입 등록까지 모두 시스템 기반으로 운영됩니다. 실제로 거대한 컨테이너들이 무인 크레인에 의해 이동하고 있었고 GPS와 센서 기반 로봇이 컨테이너 위치를 실시간으로 정렬하고 있었습니다. 작업자보다 시스템이 더 많아 보였죠. 한국은 조선만 잘하는 게 아니었네요. 제가 중얼거리자 옆에 있던 기술위원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선이 중심이라면 물류는 혈관이야. 이 나라는 배만 잘 만드는 게 아닌 것 같군. 그 배가 움직일 기반까지 다 갖춰져 있어. 두 번째 방문지는 선박용 부품 공장이었습니다. 이곳에선 조선소로 납품되는 고정밀 엔진 부품과 전자장비를 생산하고 있었는데 놀라운 점은 이 공장이 방산 기업과도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방위산업, 중공업, 조선이 삼각축처럼 연계돼 있습니다. 위기 상황에도 버틸 수 있었던 건 이 구조 덕분이죠. 김 부장의 설명에 저는 감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스의 산업은 부문별로 분절되어 있어 하나가 흔들리면 다른 산업까지 영향을 미쳤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마치 톱니바퀴처럼 연결된 체계였습니다. 세 번째는 물류 IT 통합관제센터였습니다. 전국 항만과 도크, 선박의 움직임이 실시간으로 이곳에 집계되고 있었고 화면에는 위치, 속도, 기상정보, 도착 시간까지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묵직한 현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리스는 선박만 바라봤지만 한국은 바다를 하나의 산업 생태계로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요. 그날 저녁 기술위원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대표님, 우리가 진짜 배워야 할 건 기술이 아니고 전략인 것 같네요. 그 말을 듣고 저는 무거운 마음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단순한 복구가 아니라 우리 산업 전체를 어떻게 다시 설계할지를 고민해야 한다는 그 뼈아픈 진실을 저는 한국에서 처음 느꼈습니다. 귀국 후 며칠 뒤 아테네 중심가에 있는 산업자문회의실. 낡은 책상 위에는 수북한 보고서와 분석 자료가 쌓여 있었고 저는 김 부장이 준 조선소 매뉴얼을 번역한 파일을 꺼내 회의실 중앙에 놓았습니다. 산업자문위원회 수석 분석관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대표님, 이번 출장에서 얻은 인사이트는 상당합니다. 특히 조선물류공공 시스템의 연계 구조는 현재 우리 산업 구조에서 찾기 힘든 모델입니다. 그리스는 오랫동안 산업을 독립된 섹터로 보았습니다. 조선은 조선대로, 항만은 항만대로, 각 구문은 마치 섬처럼 따로 움직였고 정부와 민간, 금융의 연결고리는 거의 없다시피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현장에서 확인한 시스템은 모든 요소가 긴밀하게 엮여 있었고 위기 대응도 부문 간 협력으로 이뤄지고 있었습니다. 단순히 잘 만든다가 아니라 어떻게 다 같이 움직이느냐가 핵심이었던 것입니다. 그날 오후 회의 마지막 정리 단계, 수석 분석관이 회의록 초안을 돌렸습니다. 마지막 장에는 단 한 줄의 결론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스 경제 회복을 위한 산업 구조,
전환 모델 1순위 대한민국. 회의장 안은 일순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독일이나 일본 같은 이름이 나올 거라 기대했던 이들에게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은 의외였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와 기술위원은 누구보다도 그 한 줄이 정확하다고 느꼈습니다.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산업을 수리하는 게 아니라 다시 설계해야 하는 시점에 있습니다. 한국은 이미 그것을 끝낸 나라이고 우린 이제야 시작하려는 거죠. 한 위원이 물었습니다. 우리가 그걸 따라간다고 해서 정말 대한민국과 같은 결과를 낼 수 있을까요? 기술위원이 조용히 고개를 들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따라가야 할 건 그들의 숫자가 아니라 그들이 위기 속에서 내렸던 선택의 방식과 기술입니다. 그 말에 회의장 안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지만 동시에 이상한 긴장감도 감돌았습니다. 마치 진짜 현실과 마주한 순간이었고 처음으로 누구도 과거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그리스는 과거가 아닌 현재를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보고서가 채택된 뒤 내부 분위기는 빠르게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회의실을 나서던 산업부 차관이 제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대표님, 한국 측과의 협의는 어느 정도 가능하실까요? 현장에서 직접 보고 오신 만큼 접점을 만들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스의 행정은 느리기로 유명했지만 이번만큼은 달랐습니다. 정부도, 협회도, 민간도 이례적으로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보고서의 마지막 문장 때문이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참고해야 할 산업 구조 모델 1순위 대한민국. 한국의 김 부장에게 이메일을 보낸 지 사흘 만에 답장이 왔습니다. 조선소 내 기술 협력 및 운영 시스템 컨설팅. 항만 자동화 테스트 플랫폼. 친환경 선박 공동 프로젝트 제안 가능합니다. 생각보다 구체적인 협력안이었습니다. 곧장 화상회의가 잡혔고 한국 측엔 이 상무를 포함해 관련 부처 인사까지 참여했습니다. 화면 속 한국 측 인사들은 모두 단정한 정장을 입고 준비된 듯한 눈빛으로 화면을 응시하고 있었어요. 회의가 시작되자마자 이 상무는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말보다 중요한 건 실행입니다. 의미 있는 협력을 위해선 실질적인 첫걸음이 필요합니다. 그리스 측의 의지가 진심이라면 이 자리에서 시범 사업의 구체적인 방향부터 함께 논의해보는 건 어떻겠습니까? 그 한마디에 저도 정신이 바짝 들었습니다. 말은 쉽게 했지만 한국 측은 감정이 아니라 결과로 신뢰를 쌓는다는 걸. 그 순간 정확히 이해하게 됐어요. 배워야 한다는 생각만으로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죠. 우리는 당장 시범 사업 하나라도 제대로 해내야 했습니다. 첫 프로젝트는 비교적 단순했습니다. 한국에서 도입 중인 항만 재고 자동화 시스템을 그리스의 소규모 항구 한 곳에 적용해보는 것이었죠. 그러나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기술을 설치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현장 설비는 노후됐고 인프라는 매번 변수투성이었어요. 기술 이전뿐 아니라 항만 인력 재교육, 네트워크 인프라 정비, 부처 간 협의 절차까지 모두 새로 설계해야 했습니다. 기존 시스템과는 완전히 다른 방식이었고 각 부처마다 이해관계도 달라 중간에 수차례 반대와 조정이 반복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한국 측은 한치의 감정 없이 매뉴얼대로, 자료대로, 데이터를 근거로 설득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저희에게 진정한 산업 시스템이라는 의미로 다가오기 시작했어요. 곧장 화상회의가 잡혔고 한국 측에선 이 상무를 포함해 관련 부처 인사까지 참여했습니다. 이 상무는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배워야 한다는 생각만으로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죠. 우리는 당장 시범 사업 하나라도 제대로 해내야 했습니다. 첫 프로젝트는 비교적 단순했습니다. 한국에서 도입 중인 항만 재고 자동화 시스템을 그리스의 소규모 항구 한 곳에 적용해보는 것이었죠. 그러나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기술 이전뿐 아니라 인프라 정비, 교육, 부처 간 협의까지 기존 시스템과는 완전히 다른 방식이었고 중간에 수차례 반대와 조정이 반복됐습니다. 하지만 한 달, 두 달이 지나면서 변화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창고 내 수작업 비중이 줄었고
도크의 컨테이너 적재 속도는 15% 빨라졌으며 무엇보다 현장 직원들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이거 진짜 되는 겁니까? 처음엔 고개를 갸웃하던 노련한 현장 관리자가 이제는 매뉴얼을 손에 들고 자발적으로 개선 제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며 저는 처음 한국조선소에서 느꼈던 그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작업자들이 스스로 시스템의 일부가 되어 전체의 효율을 만들어가던 그 질서. 그리고 문득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시스템을 가져온 것이 아니라 방식을 통째로 이식하고 있었던 겁니다. 시간은 조용히 흐르지만 현장은 분명히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파일럿 프로젝트로 지정된 항구는 이전에는 낡은 인프라와 수작업에 의존하던 작은 물류기지에 불과했습니다. 컨테이너 적재는 대부분 수기로 관리되었고 현장 직원들도 이 일은 원래 이렇게 하는 거지라는 태도를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시스템이 들어오고 한국에서 파견된 기술진이 함께 작업 프로세스를 정리해주자 서서히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도크에 설치된 센서가 자동으로 컨테이너 위치를 기록했고 중앙관리 시스템이 입출고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했습니다. 단순히 기계를 도입했다는 수준이 아니라 일의 흐름 자체가 바뀌고 있었죠. 현장 직원들은 초반엔 당황했지만 점차 매뉴얼을 익히고 스스로 효율적인 작업 방식을 제안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얼마나 불필요한 일에 시간을 쓰고 있었는지 이제야 실감이 납니다. 이 말을 꺼낸 건 30년 넘게 항만에서 일한 현장 책임자였습니다. 그 말은 저에게 굉장히 큰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지금까지 수없이 많은 컨설팅과 구조 조정이 있었지만 현장 스스로 이 방식이 낫다고 인정한 건 처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정부도 그 변화를 주시했습니다. 파일럿 프로젝트의 성공 소식이 전해지자 다른 중소항만에서도 한국식 자동화 시스템 도입을 검토하기 시작했고 관련 부처 간 협의도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한 언론은 이 과정을 두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리스는 이제 과거의 문명을 설명하는 나라가 아니라 새로운 산업 방식을 시험하고 적용하는 나라로 변하고 있다. 그 문장을 읽으며 저는 이 여정의 의미를 다시 곱씹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문명을 가르쳤던 나라라는 말에 매달려 있었지만 지금은 배우는 나라가 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단순한 기술이나 수치가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기준으로 선택하고 움직일지에 대한 변화였습니다. 저는 그날 처음으로 확신을 가졌습니다. 그리스는 이제 스스로를 다시 정의하기 시작했다고. 몇 개월 전만 해도 그리스 해운업계는 정체된 수면 같았습니다. 신조선 발주는 끊겼고 선박 운항 효율은 바닥이었죠. 하지만 한국과의 항만 협력 이후 데이터 기반 물류 시스템이 작동하면서 선사들의 관심이 빠르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시스템이 실제로 우리 항구에서 작동한다고요? 선사 대표들은 의심했지만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정박 시간 단축, 연료 소모 절감, 하역 속도 개선까지 변화는 눈에 띄게 나타났고 이에 따라 두 곳의 중형 선사에서 한국조선소와의 신조선 프로젝트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저항이 나타났습니다. 이탈리아와 독일 조선업계에서 그리스 해운청에 항의성 서한을 보내온 겁니다. 왜 이윤의 기술이 아닌 비유럽권과 장기 협력을 체결하려 하느냐는 논조였습니다. 일부 유럽계 언론에서는 한국과의 기술 협력은 종속을 의미한다는 보도가 이어졌고 실제 국회 내에서도 반대 의견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한국의 시스템을 그대로 들여오면 언젠간 그 기술에 종속될 수밖에 없다. 심지어 예정됐던 한국과의 2차 기술 협약은 회의 하루 전 내부 논의 부족을 이유로 연기됐습니다. 그 순간 저도 잠시 불안해졌습니다. 모처럼 열린 흐름이 외교와 정치의 프레임 속에서 막혀버리는 건 아닐까. 하지만 변화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항만 현장에선 시범 시스템이 본격 가동되기 시작했고 현장 관리자들이 직접 보고서를 만들어 상부에 제출하기 시작했죠.
지금 시스템을 멈추는 건 바퀴가 굴러가기 시작한 열차에서 브레이크를 밟는 겁니다. 한 관리자의 말이 그대로 신문 기사에 실리며 여론은 반전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연기됐던 협약은 기술 공동 소유라는 조건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다시 협상 테이블에 올랐고 계약은 체결됐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짜 변화는 단지 도입이 아니라 외부의 방해를 뚫고 지켜내는 것에 있다는 거려. 이 이야기는 누가 더 잘났는지, 누가 먼저였는지를 말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위기 속에서 누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가, 그 용기와 선택의 이야기입니다. 문명의 시작은 그리스였지만 미래의 답은 한국에 있다는 그 한 문장처럼 한국은 지금 누군가에게 내일의 교과서가 되어주고 있습니다. IMF라는 절망을 딛고 정보화, 자동화, 디지털 전환을 이뤄낸 나라. 산업은 물론 문화와 기술, 그리고 사람까지 세계에 영향을 주고 있는 나라, 한국. 그리고 그 길을 먼저 걸어본 나라로서 위기를 겪고 있는 다른 나라들에게 이제는 희망이자 모델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누가 가르친다고 해서 위대한 게 아니라 누구를 살려낼 수 있는가가 진짜 힘이라는 것. 그 힘을 조용히 증명한 나라,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저희 눈물과 웃음의 감동사연 채널은 이렇게 사람과 나라, 그리고 또 가슴 뛰는 순간들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앞으로도 많은 감동을 함께해 주세요. 여러분의 좋아요 하나가 더 많은 이야기를 전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